제가 2006년 군복무를 할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사건과 몇 가지 괴담으로 인해 각 층별 불침번 근무자를 1인에서 2인으로 늘리고 당시 우리 부대에선 실시하지 않았던 야간 외곽 순찰 근무까지 생겨나는 불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병사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 인상적이었죠.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밤에 혼자 불침번을 서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설하고 바로 실제 겪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가 지내던 부대를 설명하자면 부대 안 초소는 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주간엔 탄약고와 위병소만 근무자가 투입이 되었으며 야간에는 탄약고, 위병소, 외곽 초소 이렇게 3군데에만 근무자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초소는 말 그대로 있기만 하지 사용을 하지 않는 보여지기 위한 초소였을 뿐이죠. 또한 어느 부대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각 초소엔 인터폰이 구비가 되어 있으며 지휘통제실과 연결되어 지시 및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진 것은 야간 근무 때였습니다. 보통 야간엔 지휘통제실에서 당직 사령이 모든 것을 통제하며 그 밑에 사관이 각 층에 배치되어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령과 사관을 당직 근무자가 보조하게 되죠. 그때 전 상병이었고 새벽 2시 3시 탄약고 근무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직 근무자는 당시 저희 내무선임이었던 병장이었죠. 아마 당직 근무를 서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새벽에 밤을 새며 근무를 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새벽 2시가 넘어가면 사령이든 사관이든 당직 근무자든 책상 의자에 앉아 졸거나 대놓고 자거나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때도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하던 사령과 내 선임이었던 당직 근무자는 대놓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상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바로 인터폰 벨소리였죠. 인터폰 벨소리에도 사령은 꿈쩍하지 않고 당연한 듯 당직 근무자가 눈을 비비며 인터폰을 응시합니다. 그때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편의를 위해 1번 위병소, 2번 탄약고, 3번 외곽초소, 4번 5번 등 이렇게 인터폰을 나열해놓고 있었는데 근무를 서지 않는 6번 인터폰에서 소리가 난 것입니다. 혹시 잘못 본 건가 싶어 몇 번을 확인해도 6번 초소의 인터폰이 확실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그리고 조금의 호기심으로 인터폰 수화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터폰이란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두 개의 수화기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쪽이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한쪽에 신호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병장이 수화기를 손에 들었을 때 상대방이 수화기를 들고 있지 않다면 신호음이 울려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 신호음이 전혀 울리지 않았던 겁니다. 즉 상대방도 그 수화기를 들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근무를 서지 않는 초소에서 말입니다. 병장은 놀란 가슴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의리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물었습니다. 통신보안 지휘통제실 김병장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통신보안 말씀하십시오. 통신보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듣고만 있는 듯 했습니다. 이내 포기하고 병장은 수화기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원래 군부대란 것이 오래되었고 시설 자체가 얼렁뚱땅인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날씨라든지 혹은 쥐나 고양이 때문이라든지 인터폰이 가끔 잘못 작동하는 경우가 있던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리 생각했다고 합니다. 인터폰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다시 잠을 청하였고 10분쯤 지났으니까 막잠이 다시 들려 할 때 요란한 소리가 다시 한번 울립니다. 병장은 반사적으로 수화기를 든 뒤 조금은 격해진 말투로 상대방에게 군대식 어법은 무시한 채 소리쳤습니다. 통신보안! 야, 너 누구야? 역시나 돌아오는 건 묵묵부답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을 느낀 병장이 급하게 수화기를 다시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소관으론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 자고 있던 사령을 깨우게 됩니다. 당직 사령님! 당직 사령님! 당직 사령도 굉장히 피곤했는지 몇 번을 깨우고 나서야 눈을 비비며 일어나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아 18 왜 깨우고 지랄이야. 그러나 계속 울리고 있는 인터폰을 병장이 들지 않은 채 깨운 것이 몹시 이상한지 성을 내다 말고 인터폰을 응시하며 병장에게 물었습니다. 인터폰은 왜 안 받는데? 그게 누가 장난치는지 아무도 없는 6번 초소에서 받아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급한 성격의 사령이 당직 근무자인 병장에게 받으라는 눈짓을 보내자 몹시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어쩔 수 없이 인터폰에 수화기를 손에 쥐어들었습니다. 통신보안 지휘통제실 김병장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같은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급하게 수화기를 내려놓고 병장은 사령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정적이 지나고 사령은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이 격하게 병장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야 그러지 말고 네가 한번 6번 초소로 인터폰 걸어봐. 군대에선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기에
지시대로 6번 초소 인터폰을 손에 쥐어들고 귀에 갖다 댔습니다. 당연하듯 귀에는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죠. 벨소리가 몇 번 흐르고 이내 포기하고 수화기를 귀에서 때려는 순간 반대편 인터폰에서 누군가 병장의 인터폰을 받아든 것입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병장은 입모양으로 어버버버 이러고 있을 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대략 상황을 감지한 사령이 수화기를 빼서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어떤 새끼가 장난치고 지랄이야. 너 영창 가고 싶어? 이런 18말 안 할래? 진짜 죽고 싶어. 야, 이 족같은 개새끼야. 6번 초소에는 일방적으로 인터폰을 끄는 것을 확인한 사령은 눈을 내리지 못하고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던 당직 근무자 김병장에게 다시 한번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야, 후레쉬 들고 6번 초소 갔다 와봐. 그때 전 열심히 탄약고에서 새벽이 시세시 근무를 이행하고 있을 때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어두웠지만 누군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고 다름 아닌 당직 근무자인 내무선임 김병장이었습니다. 누군지 알고는 있지만 군법상 탄약고에 몸을 숨긴 채 멀리 보이는 병장에게 막 수화를 하려는 찰나 병장이 손을 저어 됐다 18. 족같네. 김병장님, 주무실 시간에 갑자기 왼수 차립니까? 한숨만 쉬던 김병장이 저에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성인이고 군인이라지만 무서운 건 무서운 겁니다. 몹시 겁에 질린 병장은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동요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이내 각오했다는 듯이 갔다 온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6번 초소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탄약고와 6번 초소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으며 다른 초소들보다 외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부대 안 구조에 빠삭하지 못했던 이병이나 일병은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던 초소가 바로 6번 초소였습니다. 그야말로 제대로 은폐가 되어 있던 초소인 것이죠. 시간 30분이면 아니 늦어도 15분이면 다녀올 수 있어야 할 병장이 30분이 넘도록 오지 않는 것이 몸내 불길했던 점 사방 경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장이 갔던 6번 초소 쪽만 당시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40분쯤 지났을까 병장이 6번 초소가 있는 방향에서 드디어 몸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곤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죠. 어디다가 뒀는지 가지고 갔던 후레쉬는 손에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깨는 힘이 풀려 푹 처져 있었으며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군요. 당연히 전수화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함을 느끼고 평소 친했던 병장에게 단걸음에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사람의 눈이 풀린다라는 것이 뭔지 그때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동공이 안 보이더군요. 부축한 상태에서 몇 번 흔들면서 병장을 불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위에 숨겨져 있던 동공이 제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렸는지 조금 전에 경험했던 섬뜩함에 온몸을 부르르 떨더군요. 그리고 눈가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병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18 족같네. 28. 이런 족같은 경우가 연신 욕설을 내뱉고 있는 병장에게 제가 다그쳤습니다. 김병장님, 진정하시고 대체 무슨 일인 겁니까? 야 28. 갔더니 6번 초소에 갔는데 인터폰이 없어. 그때 튀어왔어야 했는데 내가 그거 찾아보겠다고 초소안을 전부 뒤적뒤적 한 거야. 근데 그때 문 밖에서 인터폰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때 무슨 느낌이 들었는지 알아? 진짜 죽고 싶더라고. 그냥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는데 그래도 궁금하잖아. 그래서 초소 밖으로 나갔더니 얼굴이 일그러진 여자가 앞에 서 있는 거야 18. 근데 지나칠 수가 없어서 20분이나 마주보고 서 있었어. 이내 사정없이 고여있던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나서야 온전한 정신을 차리더군요. 당시 이 사건은 당직 근무자의 당직 일지에 그대로 씌어서 대대장에게까지 보고가 되었고 당직 근무자였던 김병장은 한 달간 근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건물 안에서도 위에 귀신이 목격되게 되면서 어느 누구도 야간 근무를 서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처음 말씀드린 대로 불침번을 2명이 동시에 섰으며 외곽 순찰 근무가 생겨나게 된 거죠. 비록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 옛날 생각에 이렇게 끄적여 봅니다.